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TV를 개국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27일 한 주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제 마무리되고 지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저희 벽이 한 면은 완전히 그 산토리니 사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까지는 그 산토리니 사진을 배경으로 말 이야기를 쓰였고 오늘은 그 맞은편에 흰 벽을 사진과 제가 그 그림으로 지금 장식되어 있는데 40여 장 정도 이제 사진과 사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에 우리 그리스 여행 같은 것을 아마 빠르면 다음 달쯤 그리스 음식 여행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 나오는 사파하고 그림 같은 거를 붙여놨죠. 배경 사진도 좀 바꿔야 그래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가게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진들이니까 요게 이제 같은 루트가 나오는 사진이고 뭐 이렇게 가치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식당 주로 이제 음식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음식 이야기와 거기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그 단어는 우리 한글도 그렇고 뭐 한자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사실은 한 줄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제 단어로 만들었죠. 그래서 단어 공부라는 것은 그 생략된 부분을 채우는 그 퍼즐 게임이다. 한마디로 재밌게 놀면서 우리가 단어를 익히자 이런 얘기였고 또 영어 단어 외우지 말라는 제가 쓴 책에도 보면 접두사가 47개가 있는데 오늘 아마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로 엉뚱한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좀 엉뚱한 만화적인 이야기일수록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죠. 엉뚱한 것으로. 그렇죠? 좀 발칙하고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접두사를 이야기끈으로 묶은 건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그 스펙 좋은 영문 학자님들도 뭐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어려서 그 만화를 많이 보고 재밌게 놀았다는 저 같은 사람이 아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접수가 47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로 묶어놨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큰 그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책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건너뛰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그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단어의 앞머리, 앞부분입니다. 이게 접두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프로, 프리, 엔티, 뭐 리, 리트로, 포스트, 인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그런 것들이죠. 그 앞에 그 밑에 보면은 뭐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영미야 제발 좀 내 프로포즈 좀 받아주라. 프리마돈나는 왜 맨 앞에 섰다가 왕따를 당했을까? 레이 같은 경우는 파리는 불타고 있는 거 옛날에 했던 그 영화 제목이에요. 아마 레이에 해당하는 그 접두사 설명할 때 아마 스토리를 짤막하게 넣었는데 아마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도대체 어떠한 접두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를 한번 맛보기로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 인트로, 그 인터
뭐 인터 같은 경우에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백작이 바퀴벌레를 빵새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만들었고요. 쭉 서브, 언더, 업 이런 접살이 대개가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죠. 오버, 슈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패러사이트 할 때 맨 두 번째 말씀드릴 때 기생충이라는 단어 설명할 때 앞에 나왔던 파라 A, B, A, D, D, I, A A, B 같은 경우에 AB 같은 경우에는 저널에서 쭉 뒤로 갔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이 되니까. 자, 여기 나왔네요. AB 같은 경우에는 바이블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하고 앞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도록 AB는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이런 식입니다. DIA, DIS, 뭐 설큐ම්, 페리, 트랜스 이런 것들은 트랜스라는 거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우랄 산맥을 넘을 때까지의 과정을 짧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과연 트랜스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뭐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봤으니까 나중에 그때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SE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분리라는 건데 메세스 심슨이라는 여자가 미국 여자가 영국의 왕과 사랑을 하면서 왕위를 포기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한 유명한 세기적 그런 연애 사건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PER 로빈 훗 이야기로 DE 겁먹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 이거는 지난번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막배기로 겁쟁이가 번지 점프대에서 머뭇거리면서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애인이 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뛰어내렸던 그 얘기가 아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한번 보시죠.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 관계 뭐 텔레, 마이크로 상대적으로 크고 작고 멀고 이런 얘기들을 관계라는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특히 뭐 멀티 이런 경우에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서 참 여러 가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카페 한 모퉁이에서 이야기를 패디에다 이렇게 쓰면서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을 하는 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함께죠. 심포지움 할 때 소크라테스. 옛날 심포지움이 이제 이야기 끝나고 같이 술 한잔 먹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오토 히틀러 얘기 나오고 컨트라베이스 나오는 컨트라. 간디가 컨트라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영국군에 대항하는 이야기.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림을 보면 재밌습니다. with, anti 이런 거는 모차르트가 나오는 영화에서 이야기를 집어넣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목차가 공간과 시간, 이동, 관계 이런 세 개 카테고리로 해서 47개가 또 47개를 제가 이야기로 조근조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큰 그림은 이렇고요.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제1부에서 공간과 시간을 말한 중에서 프로가 나오죠. 프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프로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요? 저는 프로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사랑이라든가 연애 이런 거에 끝까지 관심이 가는 모양이고
그 기억이 끝까지 머릿속에 남는 모양입니다. 프로포즈 하니까 제가 결혼할 때 그 프로포즈 했던 생각이 나는데, 명동성당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주 큰 데서 했죠. 그때 사귀던 여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한 3개월쯤 사귈 때쯤이었습니다. 점심 미사를 11시 미사를 마치고 12시에 사랑하는 그녀를 사무국으로 아무 소리 없이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사무국에 있는 직원에게 바로 1년 후에 결혼 시간과 날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신입사원 시절에 아마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아마 예약금으로 했을 거고, 그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뭐 예약금이 날아갈 판인데, 사랑의 힘은 컸었나 보군요. 동그랗게 눈이 커져서 놀라는 그녀에게 그녀가 물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3개월쯤 됐을 때니까 뭐 이렇게 여자 쪽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저를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저만 사랑에 미쳐서 그랬던 때였던 것 같죠. 그대하고 결혼을 하겠노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요. 내가 만약에 준비도 안 돼 있고 안 한다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날은 당신하고 하는 걸로까지 믿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나의 결혼식 장소이고 명동성당이 장소이고 날짜다. 이날이 날짜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프로포즈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을 그냥 확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 여자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녀입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포즈 생각이 나는데, 프로포즈의 프로는 프로라는 뜻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뭐든지 프로포즈도 다가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한테 다가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뜻도 있고요, 프로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지위가 낮을 경우가 또 많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뒤에 거들먹거리면서 앉아있고 앞에 쫄병이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프로 다음에 어떤 뒤에 단어가 나오면은 second, 부죠. 부영사가 할 때 proconsul 하면은 부영사가 되는데, 이걸 한번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어플로 잠깐 그려봤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고 남자가 뛰어나와서 꽃이어도 좋고 결혼에 대한 자기 결심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앞에 이제 걸림돌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고백할 때까지 장애물 같은 걸 한번 피해내 보려고 조금 이것도 하나 해봤습니다. 얼마나 장애가 많고 또 결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다 뛰어넘고 이제 고백을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짧은 영상 잘 보셨습니까? 10초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자, 그래서 요거를 책으로 한번 넘어가서 책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당시가 아마 2018년도, 19년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스타로 떴던 영미라는 스타가 있습니다. 요거 빙판에서 이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영미 했는데, 지금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영미라는 예쁘고 자랑스러운 이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씩씩한 청년이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기억에 나라고요. 기억에 나라는 거죠. 프로라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앞으로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해봤고, 뭐 여기 이제 책에는 뭐 프로포즈가 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빨리빨리 건너뛰기로 하고, 프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꼭 공간적으로 앞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간적으로도 앞에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프로스펙트 할 때 앞에 전망하다 할 때 그것도 바로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앞에 미래에 대해서 바라본다 이런 뜻으로 또 쓰이는 거니까 시간이나 공간 모두 앞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좋은 사람한테는 막 모여들듯이 앞으로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가서 그래서 찬성 지지하다. 프로 X 하면 X를 지지하다 찬성 이런 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프로가 붙어서 누구보다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높은 사람은 뒤에 앉아 있죠. 그 다음에 쫄병 부하 직원은 퍼스트의 바로 밑에 세칸이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죠. 뭐 만화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프로의 의미는 before나 for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supporting, 지지하는, 찬성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부에 해당하는,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부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충 프로라는 걸 한번 대충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자,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죠. 한번 쭉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프로라는 단어가 프로라는 몇 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 단어 하나만 예를 들고 오늘은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라는 말로 나오는 말 중에서 프로미넌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부러 프로미넌트의 요 사이를 하나씩 띄었어요. 뭉친 거는 이렇게 헤쳐버려야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쉬운 단어를 가지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자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어를 보면 이렇게 앞에 접두사를 잘라버리고 중간에 있는 몸통, 어근도 잘라버리고 뒤에 달리는 것도 잘라버리고 합니다. 요거는 뒤부터 해볼까요? 전미사죠? 형용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몸통, 어근이죠. 뭐 민다는 뜻이에요. 민다. 푸시한다는 거죠. 요게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민다가 아니라 민다인데 요 뒤에 형용사 뭐뭐 하는 뭐 이런 뜻의 형용사 전미사 많이 나옵니다. ENT가 아니라 ANT 나오는 것도 있고, 전미사들도 중요한 건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금년 말에 한번 다시 접두사가 아니라 전미사만 모아서 또 지금 이야기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로 전미사도 한번 두 번째 책으로 한번 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작업 중입니다. 접두사하고 전미사만 아시면 처음 보는 단어로 할지라도 대략 한 30-40%, 작게는 20%, 많게는 한 60-70% 정도는 앞뒤 문맥으로 연결해서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아마 단어를 외우지 않고도
컨셉을, 기본 컨셉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 사전을 보고 그 뜻을 우리말로 어떻게 풀이해놨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미넌트는 앞으로 미는, 앞으로 미는, 앞으로 밀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밀었다는 것을 과연 무슨 뜻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도드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봉긋하게 봉긋하게 튀어나오면은 사장님. 자, 어머니가 또 부르시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봉긋하게 튀어 오르니까 잘 보이겠죠? 눈에 잘 띄는 눈에 잘 띄겠죠?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아까 나온 프라미넌트의 우연히 요거는 민다 이거는 투푸시인데 우리말에 민다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참 이게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말에서 저기 라틴어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농담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는 이런 뜻이니까 앞으로 미어서 봉긋하게 튀어나오니까 눈에 잘 띄는 저명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프라미넌트를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으로 그냥 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밀어버려 앞으로 쭉 밀으니까 튀어나와서 눈에 잘 띄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 단어를 사전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뜻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문장 속이나 이런 데서 보았을 때 뜻은 의미는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나오죠. prominent라는 것을 보면은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before, 앞으로, project, 빌어서 돌출하다, 튀어나온다 이거죠. 괄호 속에다 이제 능력이나 가치가 탁월해서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거죠, 결국은. 아까 여기 ENT는 전미사하고 그래서 탁월한 눈에 띄는 이란 뜻에서 처음에 이 눈에 띄는 이라는 뜻에서 사실은 여기 눈에 띄는 이란 뜻에서 뜻이 이렇게 올라가요. 탁월한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초적으로는 눈에 띈다, 밀어서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결국 저명한 탁월한 뭐 이런 뜻이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두사는 총 47개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프로를 오늘 처음 얘기해 드렸었죠. 뭐 쉽습니다. 프로에 대한 개념, 프로에 대한 아마 단어, 이해가 되는 단어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뭐 몇 개 정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이 얘기가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영미권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어 단어를 모질게 외워서 모질게 대폭적으로 잊어먹는 그 시간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다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기쁘겠고, 또 영어 단어를 정말 무지하게 재미도 없고 힘들다라고 했던 분도 저하고 나누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저 다른 사람들도 그 영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저를 보고 오히려 위안을 얻었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간다면 전 저야말로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